다는 게 뭐가 나빠? 좋죠. 근데 가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교 가는이 아니라 간 비결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저께 그 안동교대 권택환, 얼마 전에 권택환 교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교대 교수면 옛날에 시골에 안동에 교사였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자기 선배 선생님이 있었는데 애들이 다 서울대학 간 거야. 옛날 20년 전 얘기죠. 뭐 학원을 갑니까? 뭐 합니까? 근데 다 서울대학을 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서울대학 갔지? 시골에서? 깡촌에서? 그랬더니 비결을 가르쳐줄까?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 이제 초등교사인데.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가르쳐줄까? 그래서 술 한잔 사주면 가르쳐줄게. 이래서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술 한잔 먹으면서 비결을 들었어요. 비결을 들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권택환 교수가 그 당시에 초임 교사라. 저게 무슨 비결이야, 저까지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특히 뇌에 대한 연구도 하고, 지금은 교수로 가 있고, 교육부도 있었고,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카이스트가 아니라, 하여튼, 교육개발원에도 근무하고 그랬었어. 그때 그것이 너무나 정확한 과학이다, 이거야, 지금 보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 과학을.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1학년 때 이미 서울대학 간 겁니다. 1학년이 딱 되면 아버지가 담임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나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제가 특히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시험을 좀 마주 봤어요. 그리고 수학, 그리고 지금은 또 시험들을 많이 안 보더라고요. 수학 시험에 얘가 만점을 맞으면 요 시나리오대로 해주세요. 요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수학에 100점 맞으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가 100점 맞으면 아무개야, 이 어려운 시험에 100점을 맞다니. 야, 너 수학 천재야. 어? 얘들아, 이 아무개가 이게 박수 좀 쳐라. 박수 쳐. 얘가요, 갑자기 수학 천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학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요. 아니, 열심히 하면 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소문이 나요. 야, 우리가 그렇게 수학 잘한대. 야, 우리 학교 수학 경시대 대표. 나 상을 받아와. 그러면 6학년이라도 중학생인 오빠들이, 중학생애들, 야, 너 걔한테 가서, 걔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야, 걔가 수학 그렇게 잘한댄다. 그 얘는 선행학습을 지 스스로 하는 거야. 걔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죠? 누가 시켰어요? 그래서 지가 좋았어요. 그러면 얘가 수학만 잘하게 될까요? 얘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인정받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서울대학은 맡아놓은 겁니다. 자기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잠재력을 깨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핸드폰이 이 기능 중에 몇 %나 씁니까? 1%도 못 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가지고 있는 재능의 1%도 못 씁니다. 그럼 여기에 비밀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서상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도 나왔고 그 전에 삼미그룹 부회장도 하고 아주 좀 독특한 분이죠. 미국 가서도 생활하고.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한 거를 내가 들었는데, 야, 이게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게 연결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도 저 시골 안동, 경상도 산골에 칠곡인지 안동,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서상록이. 그리고 얘가 누나가 넷이야. 그리고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엄마는 지금 이제 비하담이지만 그때만 해도 아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또 딸이 태어나면 죽으려고 그랬대요. 비상을 눕고 다녔대. 어쨌든 얘가 태어났는데 머리통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엄마는 누나들한테 애고 공부시키는, 야, 아무래도 상록이 좀 공부 좀 하라고 가르쳐라. 그랬더니 누나가 그래요. 엄마, 이게 상록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이게 바본갑습니다. 그 엄마가 그러죠. 야, 이년아, 걔 머리통을 봐라. 걔가 머리통이 크면 뇌가, 걔 머리통을 봐라. 지금은 못하지만 못할 애가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걔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시간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3이다. 3분의 3은 1이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냐? 그러니까 서상록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공부 못하긴 하지만 1 같대. 느낌에. 손을 슬쩍 들라 그러니까 옆에 자기 짝이 꼴찌를 다투는 애. 걔는 얘보다 머리통이 더 커. 무속이라 내가 손을 끌어내려요. 네가 뭘 한다고 망신당하려고. 근데 그 순간에 선생님이 도착을 했어요. 그 손을 이렇게 들라고 그러고 상록이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자신이 없잖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 조그맣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상록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맞췄나? 이놈 이거 상록이 천재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인 것 같아. 그러더니 얘들아 박수 쳐라. 상록이가 이 어려운 걸 맞췄나? 박수 쳐. 상록이는 교무실로 내려와. 교무실로 내려갔어요. 선생님들 앞에 그래. 선생님들 오늘 상록이가 이 어려운 걸 맞췄는데 수학을 상록이가 천재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록이가 그 다음부터 수학 공부하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그래서 그 고려대학도 나오고 이제 그 사건에서 선생님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꿨다. 이게 뭐냐면요. 왜 내가 뇌의 비밀은 뇌라는 놈은 말이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뇌는 내가 쓰는 컴퓨터 도구거든요. 뇌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쓰는 도구예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 이게 뇌를 속이는 거죠. 속인다기보다 뇌를 내가 잘 쓰는 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무슨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그죠? 잠재력을 깨워주는 사람이지요. 부모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선생님을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 하죠.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자녀를 남이 도와주고 싶은 아이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 있겠네. 그 중에 선생님이 도와주면 더 큰 힘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원리를 발견을 하죠. 그럼 왜 선생님이 하필이면 상록이 손을 들락말락 할 때 걔를 초점을 맞춰서 칭찬을 격하게 했을까? 그 아이에게 격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는 머릿속에 신념이 생깁니다. 신념이. 뇌가 그때 강력하게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진 거죠. 어떤 빚을 졌을까? 제가 볼 때 상록이네 서상록이 부모님이 어려운 사람이지만 선생님을 대단히 존경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굉장히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오는데 순간 포착을 하는 거예요. 순간 포착. 제가 요새 우리 학교도 그렇고 다 지금 사회가 아주 정말 심각합니다. 막 꼭 폭력이니 뭐니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것도 올 게 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올 일이 오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비가 왔는데 안 올 비가 옵니까? 올 비가 오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잘하면, 그죠? 일기예보 예측을 점점 기술이 늘어서 잘하면 우산도 준비하고 비옷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측력을 기르는 거예요. 예측력.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근데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올 게 오는 거고 온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비가 왔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어떤 일어나는 현상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올 게 온 것이다. 그 왔을 때 비가 왔는데 짜증내고 하늘 원망한다고 해서 비가 안 옵니까? 아, 그럴 때 비가 왔구나. 그러면 농사하는데 좋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하면 편안해지는 거죠. 오늘도 눈이 왔는데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그래. 오늘 너무 운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은 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 죽겠네. 왜 눈이 와? 똑같이 눈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납니까? 이 관점이에요. 관점. 그래서 가능하면 사건이나 사고가 안 생기면 좋지만 일단 더 벌어졌으면 거기에서 애가 시험 성적을 시험 봤는데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못해도 좋아요. 왜? 시험 성적을 잘 받고 못 받은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다음번에 그죠? 뭘 틀렸는지를 알고 다음에 많이 틀렸으면 뭘 틀렸는지 많이 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안 틀리게 해야지. 시험 안 보면 모르잖아 뭘 틀렸는지를. 자기가 착각하고 살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옳다고 다 착각해요. 왜 싸웁니까? 옳으니까 싸우지. 진짜 옳은가요? 진짜 옳으면 괴로울 리가 없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는 내가 뭔가 옳지 않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그때 배우는 게 있다면 실패가 없다. 좋은 것이다. 근데 배우지를 못하고 야단만 치고 혼만 내고 너 지금 학원을 몇 군데 다니는데 너 학원 같이 제대로 하느니 안 하느니 야단 치고 혼내면 애가 공부 그 다음에 잘할까요? 더 못해. 더 못하고 관계만 깨져. 예, 더 못하죠. 명문대학 가는 비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누가 어디 명문대학 갈지 안 갈지. 딱 보면 알아요. 애 보면 알까요? 부모 보면 알죠. 부모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알아야 돼. 애가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방법을,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니까.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몰라요. 서툴러서.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알으면 됩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얘기 뭐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데 그저께 체육 수업을 하다가 이 배드민턴 채 하다가 실수로 다른 애 눈이 맞았어. 그래갖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어. 119에. 앞에 안 보인대. 담임선생님이 나 이제 선생님 그만해야 되지 하겠다라는 엄청 내는데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다. 어떤 것도 좋은 일, 나쁜 일이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닌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됐습니다. 그죠? 어차피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졌어요. 어떻든 간에. 그게 어떤 이유에든 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게 있고 좋아지는 게 있으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그 학생이 뭐 눈에 실명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한 일주일 정도 학교를 나오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그랬겠어요. 그랬지만 선생님하고 래퍼가 좋았어요. 선생님이 아주 평상시에 래퍼를 감정계좌가 상당히 좋았어요. 감정계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죄송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가 많지 않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인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든지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물론 이제 그동안 감정계좌 쌓는 역할도 했지만 그반 아이들이 그 아이한테 편지 다 보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청나게 인파워먼트가 된 거예요. 부모가 줄 수 있어요 이거를? 아, 아이들이 나 좋아하는구나. 아이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네, 자존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어저께 며칠 전 나왔는데 애들이 막 박수치고 잘 왔다 그러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를 어디 돈 주고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좋게 만들면 좋아진다. 나쁘게 해석하면 나빠지는 것이죠. 사람은 세 가지 정보로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죠? 여러분은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그죠? 크게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흔히 말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요. 이렇게 괴텐가워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냥 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라고 그래요. 간단한 정보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자기가 뭔지 몰라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잘. 그 어떻게 정보가 첫째,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두 번째, 그 사람이 읽는 책이 어떤 책인가. 세 번째,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그 사람이에요. 정보. 근데 이건 간단한 정보지만 이게 세 가지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전 정보와 육체 정보와 뇌 정보입니다. 근데 유전 정보는 타고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요즘에는 유전 정보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바꾸기도 해요.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가위 기술이 있어서 유전자도 편집해요. 유전자를 가위로.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기술이 지금 아마 최고의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톨맨인가 하는 회사에서 지금 그 세계 몇 안 되는 전문가가 지금 있습니다. 서대학 교수하다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유전 정보는 저게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런 문제가 있죠. 유전 정보는 바꿀 수 없다. 타고난다. 육체 정보는 어떠냐? 육체 정보는 반반이야. 타고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얘가 운동신경이 안 좋아. 그렇지만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지죠. 체력이 딸려. 타고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좋아지기도 해요. 육체 정보가. 뇌 정보는 어떠냐? 이거 100지장으로 나오는 거야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뇌 정보는 집어넣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교육은 바로 이 뇌 정보를 다루는 것이죠. 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뇌를. 그래서 요새 뇌를 공부하는 거예요. 뇌. 100지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다시피 유전공학에서 복제를 하지만 내가 정말 예쁘게 키우던 그 고양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는데 죽었는데 그 복제하잖아요. 복제를 하는데 모양은 똑같아. 그러나 주인을 몰라.
뇌정보가 없어. 그 뇌정보는 백지 상태다.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이 뇌정보에게 좋은 정보를 주어서, 그죠? 이 아이 잠재력을 개발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컴퓨터로 따지면 컴퓨터 본체는 처음에 포맷 시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어떤 정보를 인풋 시킬 거냐. 그래야 아웃풋이 나오죠. 근데 이제 기능이 조금 더 좋은, 요즘 컴퓨터 기능은 유전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쓰지도 못해. 아무리 기능이 좋으면 뭐예요? 쓰지도 못할 거. 지금 있는 것마저 충분하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뇌죠. 뇌에다가 이런 부정적인 걸 자꾸 집어넣으면 우리 뇌는 아웃풋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집어넣으면은 긍정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뇌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이 그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는 비인지적 요소가 중요하다. 성공의 비밀은 인지적 요소가 아니다. 그 중에 이제 GRIT. 안젤라 더코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는 GRIT, Growth, Resilience, Intrinsic Motivation, 끈기. 이 네 가지가 성공의 비밀이다. 그리고 저건 측정 가능하다. 그리고 저거 측정해보면 그냥 아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과학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리슬리언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제가 리슬리언스 설명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기억 안 나요? 네. 네. 카와이 섬에 있는 종단 연구를 통해서 성공의 비밀이 리슬리언스에 있다라는 거.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로스 마인드셋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그로스라는 말은 그로스 마인드셋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제가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캐롤 듀액이라는 사람이 이게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 그죠? 그럼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가 다른 거죠. 스탠퍼드 인간 성장 프로젝트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어요. 캐롤 듀액의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캐롤 듀액이에요. 캐롤 듀액이라는 사람이 그로스 마인드셋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본이 들어왔잖아요. 그로스 마인드셋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5학년 어린이들에게 수학 어떤 시험 문제를 이제 풀게 했어요. 저 간단한 문제를 풀고 나서 칭찬을 해줍니다. 어떻게? 뭐냐면은 하나의 이 A 집단에는 너 진짜 머리 좋다. 이렇게 칭찬했고요. B 집단에는 너 정말 노력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은 너 참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다음 문제를 풀려고 그럴 때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만 풀으려고 그래. 그죠? 도전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에. 근데 너 참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하는 아이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합니다. 앞에 부분은 재능을 칭찬했고 뒤 부분은 노력을 칭찬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아이들을 추적을 해본 결과 그러한 칭찬, 재능을 칭찬한 아이들은 수학 성적이 이게 30% 정도 다운됩니다. 자꾸 다운되고요. Children have a performance goal. Their attribution for their failure is I don't have a. 자, 그래서 내가 잠깐만 설명하면 그래서 그 캐롤 듀액은 그것을 앞에
재능을 칭찬하는 아이들, 능력을 칭찬하는 아이들은 평가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노력을 칭찬하는 아이들은 도전하는 아이들은 학습 목표 지향적이다. 그래서 캐롤 드웨이크 그 개념을 설명합니다. 해보세요. 영상부터 주세요. Children have a performance goal. Their attribution for their failure is, I don't have ability. And they get discouraged, their performance suffers. When children have a learning goal, their attribution is not enough effort, not the right strategy, and their performance improves.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고 남 앞에서 똑똑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평가 목표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일을 항상 잘할 수만은 없는 법이다. 살면서 수없이 맞닥뜨릴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 위기를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학습 목표의 힘이다.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어떨까? 야, 딴 애들은 몇 점이냐? 이거부터 물어보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 걔가 잘해왔어서 100점 엄청 많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20점 맞았으면 주영이 몇 점 맞았니? 제일 비교를 그렇게 가장 친한 애. 걔보다 잘하면 마음이 안정이 돼서 더 안심이 되지. 너 누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올 때 이거 못하는 거야? 해가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걔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정규생을 시험을 봤다고. 근데 우리 아들이 딱 보더니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너 몇 명이 받았는데 6명이 받았대. 우리 반에. 잘했네. 이러면서 얘는 정말 잘하는 애.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보다 몇 점을 받았는지, 몇 등을 했는지를 묻는다. 성적, 석차, 남과의 비교, 경쟁을 얘기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평가 목표를 전달한다. 대상을 이렇게 딴 애를 만났는데 딴 애는 95점이래요. 그럼 너 95점도 아니고 몇 점이야 도대체 막 화를 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여기 딸이. 엄마 나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95점이래요. 제가 막 그거에 민감했던 걸 계속 보여줬지. 지금 우리가 시험이 나쁘다고 하는데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나쁘냐? 평가 목표 지향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죠? 부작용이 있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작용 없도록 해야지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부모님들이 평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아이들 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영상들은 또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학습 지향, 목표 지향적이 돼야 돼요. 이게 그로스 마인드셋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그로스 마인드셋이에요. 그로스 마인드셋.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타협할까 난 머리가 나빠. 난 수학을 못해. 이거 전부 다 미신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신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아이가 나는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신념이 그 아이의 잠재력을 개발한다. 이 말이죠. 신념이 중요한 것이다. 신념의 신념. 마음 먹은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다. 마음 어떻게 마음 먹느냐.